219페이지입니다. 243번입니다. 유기질 브라이트로서 마취성과 인화성이 있고 마이너스 100도 정도에서 식품 초저온 동결용에 사용이 되는 것 있어요. 마취성과 인화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제가 일반화학 강의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지만 술이 독성이 없냐? 독성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중추신경이 마비된다. 기억나세요? 네. 술을 많이 마시면 해롱해롱해요.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마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마취약이 없을 때 총상 환자 수술하고 그러면 막 술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롱해롱 할 때 이렇게 수술도 하고 하는 장면 나오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취성과 인화성이 있다. 불이 붙는다 그랬는데 불이 잘 붙는다. 인화라고 하는 거 힌트를 한번 봅시다. 먼저 유기질 브라인인데 유기질 브라인 그러면 알코올류가 있고 글리콜류 종류에 류는 이제 종류라는 거죠.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글리세린. 글리콜레가 이제 메틸렌 글리콜, 이제 현장에서는 EG라고 표현하고요. 프로필렌 글리콜에서 PG 이렇게 있고요. EG, PG 있고 글리세린이 있어요. 근데 알코올, 글리콜, 글리세린으로 가면은 점도가 증가해요. 그게 이제 특징이 뭐냐? 점도가 증가해요. 무거워지고 비중이 증가해요. 물에 풀었을 때 어떠냐? 똑같은 성질이에요. 근데 점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측면이냐면은 증발이 쉽게 된다 안 된다. 증발성이 증발이 안 돼요. 증발이 안 되면은 즉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증발돼서 나오는 기체가 있겠죠. 그게 이제 어차피 알코올 종류는 다 타요 사실은. 타기는 탑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제 술 그 농도가 진한 거 보면은 50%막 45% 이상 꼬량주 같은 거 보면 탁 불 되면 쫙 이렇게 파란 불꽃. 이 환한 그 햇빛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운 데서 보면 막 투명하게 파란 불꽃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코올로 되어 있으면은 증발이 잘 돼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 부틸, 알코올 종류도 메틸알코올 쪽으로, 메틸 쪽으로 올수록 가벼울수록 어때요? 증발이 잘 돼요. 증발이 잘 된다는 것은 알코올류는 증발이 쉽게 되기 때문에 증발이 활발한 거죠. 그렇죠? 네. 활발하다는 것은 인화성 뭐가 나와? 인화성 증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은 인화성 증기가 잘 안 나와요. 끈적끈적해요. 점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을 대도 바로 어때요?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는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기름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휘발유, 정유, 경유, 중유 이런 식으로 있는데 휘발유는 기름이 가벼워요. 중유 쪽으로 가면 기름이 흐르지도 않아요. 중유가 원활하게 물처럼 흐르려면 평균 40도 정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방법은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엿 같은 것도 저 정도 열을 가하면 따뜻하게 하면은 녹잖아요. 그렇죠? 중유도 녹아요. 기름이 녹는다고요. 근데 상온에다 놔두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안 붙어요. 왜? 증발을 안 해요. 증발을 해서 가해성 증기 기체처럼 나와야지 거기에 불을 대면은 그 기체가 불이 붙어요. 도시가스처럼 쉽게 말하면 인화성 증기가 증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무에다 대면 불 붙나요? 바로 대면 퍽 하고 붙어요? 퍽? 퍽? 네. 그렇게 안 붙죠. 인화성이 강하다는 것은 인은 끌어당길 인이에요. 좌초면 배 같은 경우, 세월호 같은 경우 어때요? 인양선, 인양선, 네? 끌어당겨서 끌고 와 어디로? 항구로. 지금 거기 있으면 세운대네요. 직립으로. 그러면 이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네요. 그런데 그 인이 뭐냐? 끌어당길 인이에요. 화는 불화. 주변에 불씨가 있으면 확 자기가 끌어당겨서 확 붙어요. 이게 이제 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화하고 착화하고 다른데 착화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혼자 퍽 하고 불이 붙는 거예요. 저절로. 이런 것은 착화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런 것을 착화.
그 다음에 불씨를 댔더니 불씨를 확 당겨서 자기가 불씨를 가지고 와서 불이 붙어요. 불씨를 끌어당겨 와서 불이 붙어요. 이런 경우는 인화라고 그러는데 인화가 잘 되려면은 증기가 나와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떤 증기? 가연성 증기, 탈 수 있는 증기. 그러니까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그런 종류가 인화가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게 인화가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지금 요 세 종류가 있는데 인화성이 가장 강한 건 뭘까요? 알코올류라고 그러죠. 이쪽은 인화라고는 안 해요. 가열에서 한참 녹아내서 한참 있다가 증발이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가연성 증기가 막 나와가지고 불이 붙는다는 개념보다는 성분이 열에 의해서 가열된 성분에 가열된 그 열량에 의해서 성분이 막 분해를 일으켜요. 분해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끓으면서 막 비등하면서 끓으면서 거기서 증기가 나와서 거기가 불이 붙어. 근데 그 정도로 어거지로 해서 막 끓으면서 증기가 나오는 그런 것은 뭐라고 하냐? 분해 연소라고 해요. 분해 연소. 알겠죠? 이 인화돼서 저절로 증발이 되면서 이것은 증발 연소라고 해요. 보통 상온에서 평상시 온도 18도 내지 20도 범위에서 나트륨 저절로 증발을 하면서 그 가연성 증기에 저절로 불이 붙는 이런 것은 이제 증발 연소라고 하는데 인화성이 강하다는 말은 바로 증발 연소가 가능하다 이거. 아시겠죠? 네. 알고 같은 거 붉은 것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243번은 이게 유기질이니까 알코올일까 글리콜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화성이 강하다. 마취성도 있고 인화성도 있다. 이거 마취는 술 마시면 중추신경이 약해진다고 마비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단순 암기식으로 답 1번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답 1번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 에틸알코올 잘 되겠고요. 244번 브라인 공파 방지 대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게 브라인 탱크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명칭이 브라인 탱크가 아니고 브라인 쿨러예요. 브라인 쿨러라는 것은 브라인이 엄청 크게 담겨져 있는 탱크인데 이걸 다 영하 뭐 20도에서 영하 50도 막 55도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영하 80 같은 걸 섞으면 마이너스 55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속에 이렇게 직접 팽창하는 냉매를 집어넣고 이렇게 식힌다고 그랬죠. 이렇게 식혀요. 그래서 사실 이 냉동기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브라인 탱크의 브라인 양에 따라서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식혀는 왜 이것을 이용해서 순환을 시키니까. 그렇죠? 네. 온도를 떨어뜨려야 될 부분이 이쪽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쪽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이쪽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대형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용량이 커야 돼요. 아이스링크, 스케이트장 막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또는 제빙 장치. 물을 어마어마하게 얼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이 커다란 능력에 비해서, 커다란 용량에 비해서는 사실 냉매 충전량은 어때요? 네, 작은 편이에요. 순환량 자체. 여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왜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다 제빙장치 이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브라인으로 돌려서 제빙을 하는 것이고 이 브라인을 시키기 위한 작은 이게 직접 팽창을 하는 냉동기가 들어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압축기가 말이죠.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냉매는 이 브라인 자체가 정지해 있어도 순환하지 않아도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냉각이 돼서 떨어졌는데 아니 계속 이거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계속 온도가 떨어지겠죠? 네. 온도가 떨어지면 어쩔까요? 1번 떨어지는 말든지 신경 안 쓴다. 2번 졸려 죽겠는데 별걸 다 물어보는 3번 브라인 배관이나 이 탱크라든지 쿨러 내에 있는 브라인 관 내에서 얼어붙는다. 몇 번? 4번으로 해줘야 돼. 이걸 브라인 동파라고 해요. 알겠죠? 네.
브라인이 얼어버리는 거. 그럼 얼어버리면 순환 안 되잖아요. 네. 심지어는 브라인이 통과하는 순환하는 배관이 어떻게 돼요? 열면 생산해서 터지죠. 왜? 희한하게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거의 다 얼면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 쫄아들어요. 부피가. 참 그게 신기해요. 근데 물은 부피가 늘어나요. 모든 액체 종류는 실험을 해보면 부피가 늘어나는 게 없어요. 물은 부피가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난다는 말은 오히려 고체가 됐더니 쫄아는 게 아니라 튀밥 튀듯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무거워요? 얼음이 무거워요? 같은 부피로 똑같이 썰어놓으면 똑같이 담아놓으면 물이 무거워요. 얼음은 가벼워요. 그러니까 물 위에 얼음이 떠요? 깔아줘요? 뜨잖아요. 얼음 안 떠요? 근데 다른 것은 안 그래요. 기체에도 부피가 가장 물론 큰 건 사실이지만 액체로 되면 좀 더 부피가 줄고요. 그게 다시 얼어서 고체가 되면 다시 부피가 줄어요. 점점 단단해져요. 근데 물 종류는 안 그러나. 참 이게 신기죠. 그래서 호수 같은 데 이런 데 있으면은 물이 있으면은 영하의 날씨에 물이 얼으면은 이게 표면이 얼음이 부피가 늘어나면서 가벼워지니까 어때요? 표면을 덮어요. 근데 얼음이 얼면 어쩌냐? 표면을 덮으면 단열재 역할을 해요. 밑으로는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때요? 속에서 살아요. 여기는 영하의 온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땡땡 얼어도 위쪽이. 물이 가장 무거울 때 온도가 4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있는 것은 거의 4도예요. 온도가. 그 이상 내려가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겨울잠을 자는 거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신비. 겨울 한 번만 오면 만약에 물이 고체로 돼갖고 얼었더니 부피가 점점 다른 것처럼 쫄아들었다. 그러면 무거워지니까 점점 어떻게 밑바닥으로 깔아져서 밑에서부터 얼음이 쌓이겠죠? 네. 계속 얼어서 올라오겠죠? 네. 다 얼어버려, 다 죽어버려요. 신비한 물만이니 물만. 얘 왜 이걸 설명하냐? 브라인이 뭐예요? 출신 선언이. 물. 1번 돈이다, 2번 금이다, 3번 도시가스다, 4번 물이다. 정답 오랜만에 4번. 무게예요. 이 말은 뭐냐? 부피가 어쩐다?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이 냉동기가 절제가 안 되면 얼어버려요. 그러면 어쩐다? 터져요. 그래서 브라인이 동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브라인 동파예요. 누가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원칙은. 원칙적으로 누가 절제가 안 돼서? 누가 절제가 안 돼서? 이쪽에 이렇게 파동이 절제가 안 돼서. 이게 속절없이 계속 도는 거야. 이게 계속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압축기가 컴프레션 계속 돈다면 계속 돌아서 이건 계속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문제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이 유동이 없으면, 브라인이 유동이 없으면, 즉 순환하지 않으면은 압축기도 같이 정지하도록 같이 연동을 시켜놔요. 이해하셨죠? 네. 브라인이 순환하지 않으면, 브라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브라인은 어차피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이죠. 물에 플러스 뭐야? 그렇죠. 그렇죠. 불순물. 껄쩍지근한. 이 물이 순환하지 않으면, 물이 정지해 있으면 압축기도 정지해라. 아시겠죠? 네. 네,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험하니까 정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동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단수 릴레이다. 흐름이 차단됐을 때, 흐름이 정지되어 있을 때, 물의 흐름이, 브라인의 물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을 때, 차단되어 있을 때는 압축기도 정지하라. 이게 이제 릴레이, 단수 릴레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연동. 또는 여기에다 물에다가 공정점을 더 낮출 수 있도록 부동액을 첨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부동액 첨가. 부동액 첨가해봤자 온도가 확 떨어지면 어때요? 그건 얼겠죠. 그러나 더 어때요? 더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액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결 방지용 온도 조절기를 사용한다. 온도 조절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브라인 온도를 측정을 해서 온도가 그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온도 조절기가 있다.
그럼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압축기를 어때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알겠죠? 온도 조절기를 달아서 일정한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왜? 떨어지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이 속에 있는 증발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압축기 전에다가 증발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증발 압력 조정 밸브라고 하는 걸 달아요. 요 속에 있는 증발기가 브라인이 올 수 있는 온도 이하로까지는 안 떨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압축기 전에 증발 압력 조정 밸브라고 하는 것을 달아요. 여러분 증발기 압력은 온도와密도와 관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몰라요? 식사를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혹시 점심 때 반찬으로 혹시 까마귀 고기인가요? 이쪽 압력이죠? 이쪽 엔탈피고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증발기 압력이죠? 그렇죠? 증발기 압력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경우는 뭘 떨어뜨리는 거예요? 온도를 떨어뜨린다. 똑같은 거예요. 증발기 압력이 조정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증발기 뭐가 조정된다? 온도가 조정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시겠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증발기 압력을 조정하는 증발 압력 조정 밸브를 어쩐다? 한다는 거예요. 예,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 나와 있는 응축기 뭐 압력 어쩌고 나오는 것은 응축용 압력 조정관을 설치한다.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이제 220페이지인데요. 220페이지는 245번부터요.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뭐가 묻었을 때 또는 누설이 되었을 때 뭐 이런 겁니다. 245번 프레온 냉매에 피부에 묻었을 때 그냥 가장 적당한 조치. 일단은 물로 씻어요. 네? 피부에 묻었을 때. 프레온 뭐 아모니아도 거의 비슷합니다. 피크린산 물로 씻고 피크린산을 피크린산용 이것을 변다는 거예요. 염산으로 중화시킨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프레온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성이다 알칼성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면 산성, 물에 녹아서 OH 수산기 이온을 내면 알칼리성 됩니다. 프레온은 물에 녹지를 않아요.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은 산성이다 알칼성이다 중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성은 뭐냐?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과 수산기 이온이 1대1로 동등하게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중성이에요. 그런데 물에 안 녹으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번 암모니아, 황산나트륨, 또화 용액으로 살포한다. 아무것도 해당 사항 없고요. 일단 물로 잘 씻어요. 물로 잘 씻고 묻었던 부분에 피크린산 용액을 바릅니다. 레몬 주스나 또 20% 식초를 뭐 피부로 뭐 피클 만들 일이 있으면 식초에다 절여 넣을 수는 있겠는데 하면 안 되고요. 246번 프레온 냉매가 누설되어 사고 발생되었을 때 응급조치 방법이 바라지 않는 것. 가만 프레온이 눈에 들어가면은 응급조치로 묽은 붕산용액, 희붕산용액이라고 하는데요. 희붕산용액으로 눈을 씻어준다. 이게 맞는 말이고. 4번 프레온이 피부에 묻으면은 급격히 증발해서 냉매가 묻을 때는 피부에 열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증발기에서 보통 세고가 그러면은 여가 몇십 도짜리 프레온이 확 묻는 순간 확 증발하면서 여러분 알코올이 피부에 묻으면 시원하죠. 프레온이 증발기에서 새는 것이 묻으면 시원한 게 아니라 동상의 위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로 씻고 피크린산 용액을 얇게 뿌립니다.
라방, 프레온이 불꽃에 닿으면 유독한 포스긴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 프레온 냉매 설명할 때 화염에 접촉하면은 뭐가 COCl2가 생성될 수 있다 그랬죠. 네. 포스긴 가스가 COCl2예요. 네? 프레온은 성분이 탄소, 수소, 한화수소류에다가 뭘 첨가한 거예요? 불소나 염소 첨가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불소 붙어 있는 건 관계없는데 염소가 붙어 있는 경우는 화염을 내면은 탄소와 공기 중에 산소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염소가 COCl2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고온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COCl2가 포스겐이에요. 맹독성이에요. 제가 독성가스 중에서 독성가스는 모두가 다 악취가 난다. 코가 떨어져 나올 것 같은 자극성 냄새. 이게 뭔 냄새냐? 숨이 안 쉬어지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자극성 냄새. 정확히 얘기하면 호흡 팍팍 섞인 냄새를 콧구멍 속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자극성 냄새가 나는데 유일하게 향기가 나는 게 있다고 해서 시아나 주스. 복숭아 향이 나는데 왜 겨울철이 향 끝에 왜 때아닌 복숭아요? 이게 3번 마시면 돌아가시는 수가 있다 그랬죠? 네. 근데 포스기는 3번이 아니라 음에는 돌아가시는 수가 있다. 좀 거짓말 못하면 한 번 심호흡하면 돌아가시는 수가 있다. 그리고 이처럼 맹독성이에요. 이런 게 생성될 수 있다. 어쩔 때 생성이 된다고? 고온의 화염. 예? 고온의 화염에 접촉했을 때 프레온 성분 중에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다시 화학 반응으로 재결합을 해서 COCl2 포스겐이 생성될 수가 있다. 이제 피부에 묻었을 때는 물러시고 피크린 나. 근데 눈에 들어가면 어쩐다고요? 밑에도 나온 보기지만 눈에 그럼 어때요? 희분산입니다. 희분산. 그리고 끝나면 안 돼. 이게 응급조치예요. 뭐라고요? 응급조치. 어디 해야 돼? 그 다음 조치가 뭔가?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이렇게 하면 끝나? 붕대 딱 붙여요?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병원에 간다. 알겠죠? 네. 보기 중에는 병원에 간다 없죠? 네. 의사에게 보인다. 이게 정답이 원래. 근데 응급조치예요. 현장에서. 조치 안 하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응급조치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응급조치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은 2번은 프레온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머리를 아래로 해요. 가벼운 것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프레온은 그렇지 않아요. 프레온은 구조가 탄화수소류에 뭐가 붙어있어요? 불소나 염소가 붙어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기체의 알갱이 분자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가, 질량이 얼마나 나가는가 분자량이 아니라고 그래요. 알겠죠?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계라고 했어요. 분자량은 무엇의 합계? 원자량의 합계. 분자량은 정확히 말하면 분자 알갱이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계를 모아놨을 때 저울로 재본 저울 질량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그것을 간편하게 구할 때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다 더한 값, 그 숫자가 묘하게 딱 맞아떨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양성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양성자가 뭐예요? 1g씩 나가는 거예요. 중성자로 맞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개 들어있는가 개수만 세면은 총 몇 g이 나가는가 알 거예요. 희한하죠? 자, 그래서 분자량은 원자량 합계인데 원자량 대표적인 것만 외우면 돼요. 탄소 원자는 C, 수소 원자는 얼마? 1. 산소 원자는 12. 질소 원자는 14였어요. CH5N은 외우라 했어요. 처음. 근데 공기는 질소도 있고 78% 있고요. 산소도 있고 21%. 완전 짬뽕이야. 아르곤도 있어요. 아르곤 0.9%. 막 이렇게 합해졌어요. 그래서 공기는 분자량이 계산을 따로따로 해야 돼. 질소 해서 78%, 산소 21%, 아르곤 0.9% 막 이런 식으로 구성 성분을 해야 되는데 분자량이 약 얼마냐? 29 나와요.
얼마? 29. 정확하게 28.964 이렇게 되는데 약 29로 계산을 해요. 분자량이 약 29다. 즉 29보다 숫자가 커진다라는 말은 그런 기체가 있다고 하면 공기보다 무겁다 그 소리고요. 29보다 숫자가 적게 나오면 공기보다 어쩐다? 가볍다. 그람수가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레온은 얼마나 나가느냐? 그게 문제죠. 프레온은 탄소, 수소, 질소, 염소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탄소가 하나에 12, 수소가 하나에 2, 몇 가지는 괜찮아. 불소가 하나에 19고요. 염소가 하나에 35.5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불소 하나만 묻혀도 벌써 31점 넘어가요. 네. 염소 붙어 있으면 걷잡을 수 없어. 네. 공기보다 훨씬 프레온이 어쩐다? 무겁다. 공기보다 훨씬 무겁다. 29보다 훨씬 숫자가 커진다는 건 29g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이제 기체로 말하면 이 정도가 기체의 분자 1몰이 9kg 오면 얼마 나가냐? 1기압 명도의 상태에서 22.4리터. 아보가드로 법칙 배웠었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22.4리터의 무게를 재면 돼요. 근데 프레온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암모니아는 좀 가벼워. NH3는 이게 14짜리고 1짜리가 3개니까 더하면은 17밖에 안 나가요. 공기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누설되면 까라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은데 다 올라? 위로 떠버려요. 날아가버려요. 여러분 집에 도시가스 사용할 때 도시가스 주성분이 메탄이에요. 메탄. CH4예요. 메탄 사용한 다음에 가스 폭발이 없어요. 사실. 얼마 전에 가스 폭발한다. 메탄 아니에요. LPG 프로파인. 메탄은 하나에 12짜리 탄소가 1짜리가 4개 더해봤자 16밖에 안 나가요. 암모니아보다 더 가벼워요. 창문 틈새 조금만 열어진 거 있으면 다 그쪽으로 위로 떠서 다 날아갈 거예요. 근데 프로판은 어때요? 프로판 여기다 적어볼게요. C3H8요 분자식 12짜리가 3마리 벌써 이것도 36이에요. 1짜리가 8 더하면 44 나갑니다.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요. 2배는 못 되지만 한 1.58배 정도, 2.5에서 8 정도 사이 되는데 프로판 같은 경우는 누설이 되면은 안 날아가요. 바닥에 다 차곡차곡 쌓여요. 네? 그래서 뭔 냄새 이게 할 정도는 벌써 코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쌓인 게 사실 확산이 돼서 엄청 쌓인 거죠. 이럴 때에는 자연환기해야 돼요. 선풍기를 튼다든지 전기 제품 모터를 돌린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스파크가 되거나 그럴 때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환기해야 되고요. 알겠죠? 네. 예,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는 가스에서 엄청 따집니다. 가스 자격증에서는 환기 시설 때문에 가스는 중독 사고 방지하는 것과 폭발 사고 방지하는 것에 온전히 안전관리에다가 초점이 맞아져 있어요. 네. 두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체류한다, 날아간다. 그것도 얼른 파악을 해야 돼요. 왜? 모든 설비가 다 달라요. 센서, 감지기부터 해서 환기, 구멍 위치부터 해서 그런 게 모두 다 위아래로 갈라져. 천정 쪽이냐, 바닥 쪽이냐. 알겠죠? 네. 모든 설비 기준이. 참고로 프레온은 공기보다 무겁다 하니까 무겁다. 따라서 점점 맞은 것으로 면된다. 까탄지가 계속 프레온 계속 마시는 거예요. 네. 공기로 호흡을 못하고 어쩐다고요? 계속 프레온만 마시는 거예요? 네. 예. 가볍게 깨어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돌아가시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프레온 유설됐을 때는 머리를 어쩐다? 아래로 한 게 아니고 머리를 좀 위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비스듬히 위로 눈 벌려봐 물을 확 씻어갖고 희 분산에 일단은 물로 씻는 게 중요해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암모니아 묻을 때에도 비슷한 처치를 합니다. 자, 247번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냉동 장치에서 암모니아 누설되면은 붉은 리트머스 점제로 어떤 색으로 변화되는가? 암기청. 암기방법 했죠? 네. 암모니아는 리트머스 점지가 뭔 색깔로 변한다? 청색으로 변한다. 청색. 암리청, 암기방법. 흑색, 갈색, 백색 이런 거 해당 사항 없어요. 청색. 248번. 공조 설비에 사용되는 암모니아 냉면 눈에 들어갔다. 조치 방법으로 적당한 거. 희붕산액. 아침에 눈에 들어가면은 프레온도 희붕산액이었죠? 네. 희바탄 붕산액, 연한 붕산액, 옅은 농도가 옅은 붕산액.
그런데 암모니아 냉면도 마찬가지로 2%의 희붕산액으로 세척한다. 그리고 유독파라핀, 파라핀, 액체 파라핀 말이에요. 예, 눈에다가 그래서 각막을 보호한다. 저만 떨어뜨린다. 근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일단 물로라도 씻어야 돼. 예? 네. 물로라도 씻어야 돼. 근데 이제 물로 씻으면은 눈에 암모니아가 살짝 묻었을 때 씻는 거지. 암모니아가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눈에 비눗물 들어가면 어때요? 1번 개운하고 시원하다. 2번 쓰려서 죽을 것 같다. 쓰려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냉물로 씻으면은 사실 어쩐다? 쓰리다. 알겠죠? 근데 연한 희붕산액은 붕산, 먼기가 있어요. 약간 산성이죠. 약간 산성. 알겠죠? 예. 연한 산성이죠. 암모니아가 약알칼리성이니까 연한 산성으로 일단 중화되는데 열이 엄청 나는 거예요. 사실 중화 반응할 때는 산과 알칼리 성분이 만날 때는 열이 후끈후끈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라도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 왜? 남아있으면 눈이 어때요? 이제 충혈이 되고 각막이 어때요? 손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동 파라핀, 액체 파라핀을 점안을 해서 각막이 어때요? 더 이상 뭐 이렇게 이 반응 안 일으켜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암대를 하면 되겠죠. 네. 뭐라고요? 내가 이 응급처치하고 나면 어쩌라고 그랬어요? 병원을 가라 그랬죠. 아, 참 집에 눌러 앉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무차 이야기 했는데 249번 적합한 누설 방법은 네슬러 시약으로 한다고 했죠. 이거 브라인 탱크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 뜻은 이제 자기는 이게 이쪽에가 1차 냉매고 이쪽에가 브라인 2차 냉매라고 부르는데 1차 냉매가 순환하는 냉동 시스템은 압축기, 응축기, 팽창벽을 증발돼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냉매가 프레온 아니면 뭐예요? 암모니아예요. 프레온은 상관없는데요. 암모니아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장치 중에서 혹시나 브라인 탱크에서 증발기 관을 통과하던 암모니아가 누설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누설되면 이 브라인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네. 뭘로?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알칼리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탱크 밑에다가 이렇게 밸브를 뒀다가 드레인 밸브를 뒀다가 뭔가 좀 이상해. 누설된 거. 그러면 빼서 컵으로 채취를 해서 시료를 샘플 채취를 해서 여기에다가 네슬러 시약으로 방울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변색이 되는 거예요. 알칼리성이 반응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 그러면 암모니아가 누설됐구나. 프레온이 누설된 것을 이렇게 밝혀낼 수가 없어요. 프레온은 누설돼도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물에. 영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암모니아가 누설됐다. 그러면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슬러 시약으로 검사를 하는데 액체를 조금 이렇게 받아서 시약을 떨어뜨리면은 조금 있으면은 황색, 대량으로 누설되어 있으면은 자색으로 변합니다. 자색이 뭔 색이에요? 아, 자색이라니까 좀 구우시는구만 또 몇 사람은 그 말이 아니고 보라색으로 변한다. 알겠죠? 예. 점점 붉은색, 보라색기가 나요. 처음에는 황색, 그 다음에 붉은색, 보라색 이렇게 진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